아주 불길한 조짐이라. 시장도 숨 죽였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2025년 3월에 49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기준이 50인데 50 아래로 49까지 떨어졌습니다. 50 위로 올라가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거고요.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쪼그라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2025년 1월에 50.9였거든요. 50.9에서 2월에 50.3, 3월에 49. 그러면 2달 연속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것은요,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경기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실제로 현장 경제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길한 조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만 이러느냐? 아니에요. 지금 고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를 보면 여러분 2025년 2월에 756만 8천 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809만 8천 명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760만 명이었고요. 1월 달에 조금 올라가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774만 명. 그런데 2월 달에는 756만 8천 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 9월에 744만 3천 명. 2021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보다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구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뭉개지고 있죠. 2022년 3월에 1154만 9천 명이 지금은 756만 8천 명이 됐으니까 지금 고용이 그만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떨어져 고용도 떨어져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도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투자자들이 투자를 계속할까요? 상호 관세가 10%, 20%, 30% 국가별로 매겨지면 더티 15이라고 하잖아요. 15개 나라에다가 그렇게 매기면 미국 경제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더한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우왕좌왕이에요. 예, 그야말로 우왕좌왕, 위태위태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장을 보시면 말입니다. 다우산업지수 결국은 떨어졌는데 0.03%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1.8이 떨어져서 41,989.9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시장과 동시에 시장은 시작과 동시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시장이 진짜 불안불안하죠. 롤러코스터 장세잖아요. 시장이 숨죽였다 이 말이 투자자들이 말입니다. 지금 굉장하게 급내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우산업만 그렇습니까? 대형주 중심의 S&P 500 0.38% 올라가서 21.2가 올라서 5,633.07을 기록을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 롤러코스터 장세는 똑같았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87 장 막판에 많이 올라갔지만 150.6 17,449.89 올라갔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죠. 저는 이 불안감이 그대로 말입니다. 개별 주가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진짜
10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시장의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100년 전 후보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정책을 썼다가 대공황이 터졌거든요. 세계 대공황. 예, 이런 공황이 터지지 않을까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가들로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282.46까지 빠졌습니다. 오늘은 0.28%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지수가 나쁘죠. 굉장히 나쁩니다. 4200이니까. 잘못하면 그 300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봐도 할 말이 없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1.65% 올라가서 110.15가 됐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마존은 1% 올라가서 192.1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 올라갔기는 올라갔지만 불안한 감은 감추지 못했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1.67% 올라가서 586달러로 마감을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름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 1.81% 올라가서 381.19까지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올라간 건 올라간 겁니다. 애플도 보면 적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223.19달러까지 0.48% 올랐고요. 테슬라도 시장은 올라갔어요. 그러나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것은 역력합니다. 268.46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3.59%가 올라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미국 시장에 침체의 기운이 느껴진다. 실제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까지 침체가 오니까 저축을 해야 되겠다. 실제 저축률이 4%까지 올라갔습니다. 4%. 가계저축률이 4%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침체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은요. 가계저축률이 2%에서 3% 정도입니다. 4%까지 올라가면 위기가 온다는 가정하에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가 됐든 국가별 관세가 됐든 품목별 관세가 됐든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를 몰고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비는 할 거예요. 대비는 할 거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요. 일단 지르고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한번 찔렀을 때 그 충격이 고스란히 경제에는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게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저는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리하게 절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시장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